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이제 2019년도 2회, 이제 전기설비 기술 기준, 기사고요.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계정에 맞게, 이제, 이 새로 해설된 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8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번. 자, 거기 보시면 고압 기계기구를 시설에서는 안 되는 경우인데요. 예, 이거는 이제 저는 테마를 이렇게 좀 얘기 드릴게요. 기계기구의 지표상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기계기구의 지표상 높이다. 그래서 첫 번째가, 대상이 되는 그들의 전압이 고압이고요. 설치되는 위치 자체가 시가지 외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시가지 외다, 시가지다 언급이 없으면 누가 기준이냐면 시가지 외가 기준이에요. 자, 기준. 자, 그러면 고압 기계기구를 시가지 외에 설치할 때는 최소 높이가 얼마 이상이냐면 4m 이상이어야 돼요. 만약에 이들이 시가지에 설치된다는 얘기가 나오면 4.5m 이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고압이 있고요. 특고압은 이제 이들과 관계없이 무조건 얼마가 되냐면 5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기계기구의 지표상 높이는 4.5 이렇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4.55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가보겠습니다. 1번 시가지 외로서 지표상 3m인 경우 아니죠. 시가지 외일 때는요 3m가 아니라 4가 됩니다. 그래서 주상변압기는 이미 이거보다 훨씬 높은데 이런 경우죠. 우리 공장에 전기실도 없고 옥상도 없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저희가 변압기를 설치할 때 이런 식으로 지지물을 설치한 다음에 가대를 설치합니다. 가대를 설치하고 변압기를 이렇게 올리는 경우를 얘기하죠. 네. 만약에 너무 무거우면요 이렇게도 설치해요. 어쨌든 대지면을 기점으로 그 장비의 하단과의 이제 이격거리, 이제 이 높이가 되겠죠? 이격거리라고 하기 좀 그렇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82번. 그래서 81번은 1번이 정답이고요. 82번은 저는 이제 요거는 좀 안 하셨으면 해요. 어떤 공장에서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22kV인 가공전선을 건물 옆쪽에 저희가 1차 접근 상태로 이제 시설될 경우를 얘기하면서요. 케이블과 건조물, 이제, 이 건물의 조형제와 이격거리인데, 정답은 0.5m, 즉 50cm를 말하는데요. 개인적으로 82번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흔한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은, 이제, 22,900V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흔한 건데, 어쨌든 요 부분은 제가 그냥, 이제 82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버려. 자, 83번. 자, 옥내에 시설하는 전동기가 소손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과부하 보호 장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인데, 이런 건 해야지. 갑시다.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버리라는 문제는 정말 그해 한 번 나왔다든지, 그쵸? 엄청 복잡합니다. 근데 출제 빈도는 정말 아주 그냥 극악이죠. 자,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 장치 생략 조건이에요.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장치에 대한 생략 조건을 말합니다. 전동기 과부하 보호장치 생략 조건인데 모든 전동기는요 과부하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되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두 가지 THR 열동계정기나 EOCR 전자식 과전류 계정기죠. 이들을 이용해 갖고요 전동기 과부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그렇지 아니하다 생략한다 이런 얘기인데 첫 번째가 전동기의 출력이 0.2kW 이하의 것이라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또 하나가 두 번째가요. 단상의 것이고요. 단상의 것이면서 16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하거나 내지 20A 이하의 배선용 차단기로 보호한다면 어떻게 한다? 생략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아무 말이 없는 과전류 차단기 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동기 전원 측에요.
저희가 이 모타 전원 측에 10A 퓨즈가 있다 이런 얘기지. 생략할 수 있다 이거지. 왜? 16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가 있잖아. 자, 그 다음에 전동기 전원 측에 20A짜리 배선용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대요. 생략할 수 있지. 왜? 20A 이하 배선용 차단기인데요. 여기서 좀 이제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개정되면서 특이점이 뭐냐면, 원래 개정 전에는 여기가 15A였는데요. 개정이 되면서 16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거는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출문제에 이거 관련된 문제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83번은 꼭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자, 갑시다. 이제 출력을 갖고 있네요. 과전류 차단기 보호 생략 조건이니까 뭐예요? 0.2 kW 이하. 예, 요 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제가 이제 이 밑에 부분에서 정리한 이 부분도 잘 기억을 하셔야 돼. 잘 나와요. 뭐가 나올지 몰라. 자, 그 다음에 84번이 됩니다. 사용전압이 66kV인 가공전선로를 C가지에 시설할 경우 전선의 지표상 높이인데요. 요거 조금 제가 한번 싹 정리해 볼게요. 요즘 이제 칠판을 넓게 써야 되기 때문에 모두 지우겠습니다. 84번이죠. 저 개인적으로 이 테마를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다라고 해볼게요.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요, 저고압인 경우를 말해요. 자, 저고압이 있고요. 두 번째가 특고압이고요. 요 놈은 C가지 외. 그 다음에 C가지인 경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건 좀 이렇게 좀 이제 내용은 많은데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요거 이제 좀 여러분들 이제 외우실 때는 도철행 이렇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도. 여기서 이제 도는 뭐냐면 도로를 횡단하고요. 도로를 횡단. 횡은 이제 이 철은 철도를 횡단하는 경우를 말하고, 횡은 횡단 보도교를 말합니다. 요거 이제 여기까지만 쓸게요. 여기 이제 써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추가되는 게 뭐냐면 기타가 있어요. 기타. 이 위의 항을 제외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저고압 가공전선이든 특고압 가공전선이든 어떤 식으로든 도로를 횡단한다고 나오면요, 무조건 6m입니다. 아주 이제 이 주는 문제예요. 저고압 가공전선이든 특고압 가공전선이든 도로를 횡단한다고 나오면 무조건 6m예요. 네. 자, 여기서도 똑같아.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철도를 횡단한다고 나오면요, 무조건 6.5예요. 네. 자, 그 다음에 횡단보도교인데 저고압만 기억하시면 돼. 물어보질 않아. 예. 자, 그래서 저고압 가공전선이 횡단보도교를 횡단한대요. 최소 높이가 3.5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하지만 그들이요,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이라면 3m까지 감화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예. 자, 뭐 이거 의미가 없어. 예. 의미가 없어요. 자, 이제 기타인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항을 말합니다. 자, 저고압 가공전선이 이제 도로를 따라 시설한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도로를 횡단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이 문제를 낼 때는 도로를 따라 시설하죠. 저희가 대부분 이제 이 전선을 시설할 때 웬만하면 횡단하지 않고 뭐예요? 도로를 따라 시설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는 최소 높이가 얼마가 되냐면 5m 이상이 됩니다. 예, 단. 예. 그것이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으면서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이라는 이런 얘기가 주어져. 예. 이럴 때에는 저희가 뭐가 되냐면 4m까지 높이를 감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이거는 절케를 기억하면서 하시면 좋아. 어차피 둘 다 말이 주어지니까. 자, 그 다음에 특고압 C가지 외가 되는데요. 이때는 기본적으로 35kV 이하가 되면 최소 높이가 얼마가 된다? 5m가 됩니다. 예. 자, 160kV 이하가 돼요. 160kV 이하. 요때는 뭘 봐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6m인데요. 단 얘가 산지라는 언급이 있으면 얼마가 된다? 5m가 됩니다. 요것도 좀 바뀌면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원래는요
산지면 5고 평지라고 주어지면 이제 6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평지라는 말이 없어졌어. 그 다음에 마지막 160kV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160kV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기본 5 아니면 뭐가 된다? 6이 됩니다. 플러스 단수에다가 0.12를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1회 때 또 단수를 제가 푸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5일 때에는 산지가 되고요. 6일 때에는 이제 산지가 아닌 경우를 말하죠. 평지라고 주어졌어요. 예전에는. 그 말이 이제 없어지고요. 자, 특고합 C가지가 됩니다. 이때는 뭐가 된다? 35kV 이하가 되면 35kV 이하가 되면 기본적으로 10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예. 자, 이제 절연전선이라는 언급이 있으면요. 8m가 돼요. 네. 절이라고 할게 그냥. 다 이상이에요. 이건 이제 높이니까. 그 다음에 35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8 또는 10인데 그쵸? 예. 여기에다가 저희가 단수에다가 곱하기 어떻게 잡으면 된다? 0.12 잡으시면 됩니다. 희한하게 이 문제는요. 이에 관련된 예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연전선인 경우에 예시가 없다 이거죠. 그냥 아예 그냥 이렇게 보셔도 돼. 자, 그러면 갑시다. 자, 지금 사용전압이 66kV인 가공전선을 어디에다 설치한다? C가지에 설치하는 거죠. 66kV는 엄연한 뭐예요? 특고압이야. 그쵸? 자, 그리고 얘가 도로횡단, 철도횡단, 횡단보도 이딴 얘기도 없어요. 그쵸? 그러면 뭐가 된다? 기타의 경우를 말하죠. 그러므로 이때는요, 이제 3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죠. 그러면 제가 이제 요건 좀 위에다 좀 써볼게요. 얘를 그대로 끄집어 올리면 기본 10에다가 자, 먼저 단수 먼저 계산해보자. 단수는 이제 35를 초과하는 전압이 66이죠. 여기에다가 기준이 35였잖아. 요걸 뭘로 나눈다? 10으로 나누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요 값이 이제 이 3.11이 나온대요. 자, 단수는 항상 이 절상이 돼야 되니까 뭐예요? 4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10 플러스 4 곱하기 뭐 한다? 0.12 두면 되겠죠. 뭐 이건 10.48 정도 나오겠네. 그쵸? 자, 요렇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으로 볼 수 있죠. 네. 요거는 이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좀 제가 나오는 부분 한번 다 정리해 봤는데요. 이건 이제 아무튼 표로 한번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해서요. 그쵸? 이거 좀 지워보자. 이렇게, 그쵸? 자, 뭐 이건 물어본 역사가 없어. 예.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도 모두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5번. 예. 갑자기 이게 숨을 쉬다가 이걸 분필 가루를 먹었어요. 이런 것도 잘 먹어. 자, 85번.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지중전선로의 무슨 매설식이다? 직접 매설식이죠. 매설 깊이는 몇 메타 이상으로 하는가? 요거는 제가 이제 1회차 때도요, 말씀드렸죠. 자, 지워보자. 1회차 때도 말씀드렸다. 좀 특이했던 거. 자, 또 나왔네요. 그 문제가. 그쵸? 네. 81번 꼭 해야 돼. 그러니까 85번이죠. 꼭 하자. 85번 맞죠? 예. 우리가 이제 지중전선로에 뭐가 된다? 매설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뭐가 있어서 직접 매설식, 그 다음에 관로식,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암거식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했었는데 일단은 매설 방법 자체를 좀 기억을 하시면서요. 자, 첫 번째가 직접 매설식의 경우 좀 특이한 부분이 있었죠. 직접 매설식은 내가 설치하고자 하는, 내가 설치되는 그 어떤 그 케이블이 설치되는 장소에 뭐가 있다? 차량이나 상시, 어떤 차량이나 중량물에
압력의 우려가 있으면요. 있는 경우를 말하죠. 이때는 개정 전에는 1.2였는데 여기 얼마로 바뀌었다? 1m로 바뀌었어요. 1m 이상 깊이의 매설하고요. 두 번째가 기타라고 표현해. 원래는 개정 전에는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는 0.6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부르진 않고 기타라고 합니다. 0.6m가 되고요. 자, 두 번째, 이것도 해야 돼. 관로식의 경우도요. 관로식의 경우도 기본이 1m 이상입니다. 다만 내가 시설되는 위치 자체가 어떤 차량이나, 이것도 좀 특이해요. 요 말이 없었거든요. 차량이나 중량물에 압력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해당한다면 얼마가 된다? 0.6m예요. 다 기억을 하셔야 돼. 암거식은 물어보는 방식, 이제 물어보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요 정도로 좀 기억을 하자.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1.2였던 게 좀 이제 이렇게 바뀐 거 좀 특이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제가 정리해드렸던 게 있죠. 이 직접 매설식은 트러플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트러플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요. 무슨 케이블이다? 콤바인 덕트 케이블. 요거까지. CD 케이블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자, 그래서 85번은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죠. 자, 86번 가겠습니다. 자, 86번 가자. 자, 지워보고 시작할게요. 자, 86번. 가공전선의 지지물에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 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승주못이라고 하죠. 이 지표상 몇 메타 미만에는 시설돼서는 아니 되는가. 이거는 뭐 여기서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없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판못은 볼트가 되죠. 최소 얼마가 된다? 1.8m 이상에 설치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지지물이 있으면요. 배전선로에 지지물이 있으면, 여기 이제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저희가 이 구멍에다가요, 뭘 집어넣어? 요런 식으로 생긴 이 풀 스텝바 또는 이제 이 발판 볼트, 이제 요거를 이제 그런 표현은 그렇지만 IC바다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끼워갖고 저희가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거지. 그쵸? 네, 그래서 최소 요 놈의 높이가 얼마가 되냐면 1.8m 이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얼마 미만에는 설치하면 아니 되는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2번이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요, 이런 거는 좀 많이 개선됐더라고, 우리가. 지금은 보면은요, 이렇게 발판못을 통해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전기는 대부분 보니까 이제 바가지차 불러주죠. 근데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괜히 고소 작업하다가 이제 이 높은 데 작업하다가 떨어지면 인명사고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고소 작업은 웬만하면, 그쵸? 예, 레카차 불러주는 게 좋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2번이 되고요. 자, 8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7번이 뭐가 된다? 옥상 전선로가 되겠습니다. 네, 지워보자. 자, 옥상 전선로가 되겠습니다. 자, 옥상 전선로. 예. 자, 옥상 전선로는요, 일단 여기서 나오는 거 제가 한번 싹 정리해 볼게요. 자, 옥상 전선로는 일단은 누구는 안 된다? 특고합은 시설할 수 없습니다. 아주 겨냥해서 물어보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만 다 정리해 드리는 거야. 이 부분은 꼭 같이 기억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첫 번째가 얘는 전선의 굵기를 물어봐요. 자, 이건 희한하게 보면은 저압에 대해서만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전선의 굵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압을 얘기합니다. 2.6mm 이상이 되고요. 네. 자, 2.6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해라. 요것 갖고도 장난을 많이 칩니다. 자, 두 번째가 거기 보시면은 지지점 간의 거리라는 것도 있어요.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가 돼야 되는데요. 요건 좀 고정적으로 출제가 돼요. 어떻게 나오냐면 지지점 간의 거리를 어떻게 한다? 20m 이하로 이제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형제와의 이격거리 물어보면 2m가 돼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저는 지금 이제 이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답이 체크되는 부분인데, 좀
옥상전선로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는 아니에요. 주로 이제 얘네들이 세 개가 먼저 많이 나오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한 번만 뭐 이제 시간이 되시는 분만 이제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예. 어쨌든 이 문제는 이제 요걸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저와 옥상전선로에 대한 시설에 대한 설명 중 뭐예요? 틀린 거야. 자, 전선은 뭐가 된다? 절연전선 쓰래요. 일단은 뭐 넘어가고요. 두 번째, 전선은 지름 뭐가 된다? 2.6mm 이상의 뭘 사용한다? 경동선을 사용해야 되죠. 요거 갖고도 문제 꽤 많고요. 옆에 보면은 전선은 상시 부는 바람에 이제 그 식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하고요. 자, 네 번째, 전선과 옥상전선과의 이제 옥상전선로와의 조형제 간의 이격거리는 0.5가 아니라요 2m가 됩니다. 이거 관련된 문제인데요. 주로 이 조형제와의 이격거리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는 좀 드물어요. 잘 나오는 유형은 아닌데 어쨌든 뭐 시간이 되시면 요것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긴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옥상전선로는 뭐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옥상전선로는 특고합은 안 된다. 전선의 굵기는 2.6mm다. 그 다음에 지지점 간의 거리가 15m 이하인데 맨날 틀린 걸로 20m 나온다. 뭐 요거는 뭐 이제 아무튼 자 조형제와 이격거리는 이제 2m가 된다라는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88번 고압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뭐가 된다? 87번은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야? 어이구 4번이네. 자, 그 다음에 88번 볼게요. 고압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가공지선을 나경동선로를 사용할 때 최소 굵기인데요. 이것도 제가 정리해 볼게. 이것도 은근히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이제 꼭 같이 합시다. 제가 하자고 하는 건 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막 한 번 이제 여태까지 한 번 나온 거 이런 거는 이제 솔직히 그렇잖아요. 예. 자, 88번인가요? 예, 88번. 가공지선이 됩니다. 가공지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철탑도 그렇지만 배전선로의 지지물을 보면 자 이렇게 저희가 철근 콘크리트주가 있고요. 여기에다 저희가 완금을 설치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애자를 이렇게 장치하고요. 이렇게 전선이 가선된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상단에 뭐가 있어? 이 꽃갈콘이 있단 말이야. 이 꽃갈콘에다가 저희가 뭘 설치한다? 가공지선을 이렇게 설치하죠. 얘 역할은 뭐예요? 뇌가 이제 직격했을 때 선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가공지선은 뇌에 대해서 전선로를 보호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전력공학에서는 요 세타각을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요 세타각이 45도 이내면 뭐 97% 방어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배전선로는 저희가 45도로 맞춰줍니다. 왜냐하면 이 세타각이 좁으면 좁을수록 방어율이 높아지지만 이제 문제는 뭐예요? 얘가 이제 이 세타각이 작아지려면 얘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작아질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다 돈이지 뭐. 그쵸? 네. 그래서 가공지선은 뇌에 대해서 이제 전선로를 보호하고요. 자, 이거 이제 제가 지워볼게. 요거 안 지웠으면 좋았는데 일단 지웠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 또 하나가 이제 이건 뭐 제 문제는 아니지만요. 얘가 차폐선의 역할을 겸합니다. 이건 제 문제는 아니야. 그래도 하자. 어쨌든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맞아 저 인간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한 문제 맞추면 뭐 다행이니까. 이건 뭐가 된다? 유도장애를 경감합니다. 그래서 정전유도랑 전자유도 경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폐선이라는 건 이제 저희가 쉴딩 이제 와이어. 그래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 전력선과 통신선 측에다가 유도장애를 경감하기 위해서 전력선 측에서 취할 수 있는 대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폐선의 역할을 지금 가공지선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전력에서는 이제 가공지선의 역할이 아닌 걸로도 물어보니까 얘가 이제 유도장애 경감 능력이 있어요. 자, 저한테 시험 문제는 뭐냐면 자, 첫 번째가 가공지선은 고압인 경우 최소 얼마 이상의 굵기냐면 4mm 이상의 나경동선을 사용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가 특고압인 경우는 뭐가 된다? 바로 5mm 이상의 나경동선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가공지선의 그 보호 대상이 되는 그 전선로가 전압이 고압이면 고압 가공지선. 그 다음에 특고압이면 이제 이 특고압 가공지선이 되는 거죠. 둘 다 잘 출제가 되니까요. 뭐가 나올지는 몰라.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물어본 거는 바로 뭐냐면 고압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가공지선이니까 바로 여기죠. 그래서 고압인 경우는 저희가 몇 mm가 된다? 4m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그래서 3번 이렇게 찍고 맞추자. 이런 걸 하자. 자, 89번 갑시다.
자, 특고와 변압기 보호장치인 냉각장치에 그 고장이 생긴 경우 변압기 그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죠.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정리를 해드렸었죠. 변압기의 보호장치다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이제 뭐 제가 내부 고장이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내부 고장.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이 보호 대상이 되는 그 변압기 용량이 5000 kVA 이상 뭐가 된다? 10,000 kVA 미만이 되면 그쵸? 10,000 kVA 미만이 되면 우리는 경보 또는 뭘 설치한다? 자동이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좀 제가 이제 빨리 하려면 좀 이거 좀 줄일게. 자, 두 번째가 10,000 kVA 이상부터는 그쵸? 10,000 kVA 이상부터는 무조건 누구만 와야 된다? 어이구 자동만 와야 돼.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탄행식 변압기. 그쵸? 냉각장치가 외부에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풍냉식이랑 순냉식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탄행식 변압기에 냉각장치에 고장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보호 대책은 뭐다? 경보장치 설치하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거기 보면요. 잔행식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유입 풍냉식. 그러니까 내부에 기름이 있고 이 기름을 식혀주는 매체가 바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유입 잔행식은 뭐냐면 내부에 기름이 있는데요. 별도의 이 기름을 식혀주는 매체가 없어. 그냥 외부의 공기가 지나가면서 스스로 열을 빼서 이걸 유입 잔행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유, 이제 이 안에 있는 기름이 이제 회전할 수 있는 구조고요. 이 기름에 대해서 저희가 불어제끼는 이제 라디에이터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송유 순행식 전부 다 뭐냐면 탄행식인데요. 누구만 유입 잔행식만 이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나중에 되면 이게 원래 이제 뭐 ON,AN이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시간이 되면 이제 이것도 나중에 아무튼 한번 정리할 수 있으면 이제 뭐 정리해 드릴게요. 자, 어쨌든 89번은 변압기 보호장치는 지금 물어본 건 뭐가 된다? 바로 이 경보장치와 관련된 이 문제가 되겠죠. 경보장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잖아.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0번. 통합하중에 대한 얘기네요. 자, 90번이 되겠다. 자, 거기 보시면은 빙설의 그 정도에 따라서 풍압하중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중 옳은 것이에요. 단 빙설이 많은 지방 중 해안 지방이나 기타 저온 계절에 최대 풍압이 생기는 지방은 제외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요즘에 근래에 좀 많이 나오는데요. 빙설에 따른, 제가 좀 이렇게 좀 표로 좀 정리해 드릴게요. 빙설에 따른 통합하중의 적용 기준입니다. 잘 나오지는 않는데요. 근래에 보면은 은근히 막 출제 빈도가 있으니까 이제는 이런 건 버리는 게 아니죠. 자, 우리는 첫 번째, 자, 이거 좀 제가 이제 좀 지워볼게. 요놈들 좀 지워보자. 뭔가를 이제 보면. 자, 조건이라고 할까요? 조건. 네. 이게 이제 이 조건에 보면은 빙설이 많은 지방과 빙설이 많은 지방 이외 지방과 그 다음에 빙설이 많은 지방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가 저는요, 빙설이 많은 지방이에요. 네. 자, 일단은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먼저 풍압하중의 종류인데요. 풍압하중의 종류. 갑을병 기억해, 갑을병. 풍압하중은 첫 번째가 갑종 풍압하중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을종 풍압하중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가 병종 풍압하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자체도 물어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조건이 뭐냐면 빙설이 많은 지방 이외 지방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빙설이 많은 지방, 이외 지방. 그 다음에 빙설이 이제 많은 지방이죠. 이걸 꼭 이렇게 부르더라고. 그냥 빙설이 많은 지방, 빙설이 적은 지방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불러. 근데 시험에서도 꼭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갑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쉬운 점은 뭐냐면
빙설이 많은 지방이 아니든 무조건 고온 계절에서는 저희가 갑종 풍화파중이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빙설이 많은 지방에서는요, 저온 계절에서는 저희가 뭘 적용하냐면 을종 풍화파중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전선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 전선이 있었을 때 여기 이제 전선이 이제 이 눈이 내리죠. 그래서 눈이 이렇게 이 착설이 되면서 이제 이게 어는 거죠. 착빙된다고 그래. 그래서 두께 6mm, 비중 0.9인 빙설이 전선 상하로 부착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전선 상하로 부착이 되면서 이게 주위 온도가 마이너스 2도에서요. 2도가 되면요. 그러니까 일제히 다 탈락합니다, 이거. 그래서 전선이 이렇게 이제 빙설의 하중에 눌려 있다가 어떻게 한다? 예, 도약하는 거죠. 그래서 슬랫 점핑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예. 이런 식으로 빙설이 많은 지방에선 저희가 저온 계절에서는 을종 풍화파중 적용하고요. 빙설이 많은 지방 이외에서는 병종 풍화파중을 적용합니다. 요거를 좀 표로 이렇게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이게 은근히 출제 빈도가 있어요. 근래에 보면은 매회는 아니지만 이 1년에 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인가가 많이 연접되면 고온이든 저온이든 무조건 이제 병종을 적용하는 건데요. 자, 어쨌든, 예. 그래서 91번, 예, 가보겠습니다. 빙설이 많은 지방에서는 고온 계절에서는 갑종. 빙설이 많든 적든 무조건 이제 고온 계절에서는 갑종이라고 했잖아. 자, 저온 계절에서는 을종이다. 맞네요. 정답이 1번이야.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모두, 이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해안 지방 이거는, 안 보셔도 돼요. 기타 저온 계절에. 예, 딴 거는 버리자. 자, 91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의 시설 기준으로 옳은 거죠. 자, 일단 어쨌든, 자, 이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90번은 정답이 몇 번이다? 아이고, 1번이다. 그 다음에 이제 표 내용 꼭 기억하시고요. 풍화파중의 종류도 꼭 기억하자. 그래서 풍화파중은 갑종, 갑을병 기억하셔. 을종, 병종까지 이렇게 있다. 자, 이제 9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1번. 지선에 대한 얘기예요. 네. 저는 이제 보통은 이제 이 기술 기준에서 빠지지 않고 출제된다는 그런 문제 중에서 대표 문제가 뭐냐면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라든지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가공지선에 관련된 얘기인데 무조건 그러니까 가공지선이래. 지선이죠. 네, 가공지선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래도 한번 자, 우리가 이제 가공지선은 요게 가공지선이죠. 자, 요렇게 제가 아까 꽃갈콘 요렇게 씌운다고 했었죠. 지선은 요게 지선이지. 그쵸? 네, 요게 지선이다. 라는 얘기죠. 요거. 그래서 요 지선에 관련된 얘기는요, 정말 빠지지 않고 이제 출제가 되는데, 요것도 한번 잘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은 지선인데요, 지선. 얘는 지지물의 강도를 보강하는데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뭘 물어보냐면, 지지물이 아닌 경우에서 물어봐. 예, 지지물이 아니다가 정답입니다. 자, 또 하나가, 지지물 중에서 철탑은 지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꼭 기억하자. 지선은 지지물이 아니죠. 얘는 지지물의 강도를 보강할 뿐이야. 그 다음에 철탑이라는 지지물은 지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선에 이제 저는 이제 요거를 시설 기준이라고 해볼게요. 지선의 시설 기준이다. 자, 첫 번째가 안전율은, 지선의 안전율은 얼마가 되냐면요. 2.5 이상이 되겠습니다. 얼마 이상이 된다? 2.5 이상이다. 안전율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허용 최저 인장이 돼요. 지선으로 사용되는 이 지선은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이 4.31 킬로뉴턴 이상의 것이어야 돼요. 좀 지워보자. 예, 요게 이제 440kg을 얘기하는데요. 최소 440kg 이상의 장력을 견디는 것을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가 지선의 소선수는 3가닥 이상의 연선을 꼬아서 만들어라 라는 얘기예요. 이 안전율을 좀 비교 설명드리면 실제로 이제 지선의 가닥수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고요. 실제 설치되는 가닥수는 여기에다가 안전율이 곱해집니다. 생각해보면 한 가닥이 나오더라도요, 안전율이 곱하면 2.5가닥인데 0.5가닥이 어딨어요. 이런 안전과 관련된 무조건 절상을 해야지. 그러니까 최소 가닥수가 3가닥이 되고요. 자, 네 번째, 소선 지름을 물어봐요. 소선 지름.
최소 소선 지름은 얼마가 되냐면 2.6mm 이상의 금속선이 되고요. 5번째, 예. 이 지선이 부득이하게 도로를 횡단 시, 이 지선이 부득이하게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최소 높이는 얼마가 되냐면 5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돼요. 다만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장소라면 4.5m 이상 높이에 설치해도 무관합니다. 예, 다 출제가 되고요. 다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은 4.31 kN 이상이다. 소선수는 몇 가닥? 3가닥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선의 지름은 2.6mm 이상의 금속선이 되고, 지선이 도로를 횡단하면 지도 이렇게 기억해. 그 다음에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으면 4.5가 되죠. 이것도 지선은 뭐가 된다? 지지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철탑이라는 지지물은 지선을 사용해서 그 강도를 분담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자, 일단은 91번이죠. 자, 지선의 시설 기준으로 옳은 거잖아. 1번. 지선의 안전율은 2.2가 아니라 뭐예요? 어이구 2.5야. 자, 두 번째. 연선을 사용할 경우 소선은 몇 가닥이다? 어이구 3가닥 이상. 정답이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틀렸죠. 도로를 횡단해서 시설하는 경우에 그 지선의 최소 높이는 얼마가 된다? 4m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4m 이상이 아니지. 얼마야? 5m가 되지.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지중 부분 및 지표상 30cm까지예요. 20이 아니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4번이 저게 문제가 답이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1번의 정답은 뭐가 된다? 2번이 됩니다. 이 지선은 꼭 정리하자. 잘 나온다. 자, 그 다음에 92번 조상설비의 그 조상기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해야 되는 그 뱅크 용량을 물어본 건데요. 자, 이거 제가 지워볼게요. 자, 이거는 조상설비 보호장치가 돼요. 어이구, 92번이죠. 조상설비 보호장치가 됩니다. 무슨 설비? 조상설비 보호장치가 되고요. 우리 보호장치는 이제 경보나 이제 자동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뭐만 설치해야 되냐면 자동만 설치합니다. 계정기만 설치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조건이 같은 놈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첫 번째가 전력용 콘덴서나 그렇죠? 대표적인 조상설비가 전력용 콘덴서나 또 한 놈 뭐가 있어? 페란티 현상을 방지하는 블로 리액터라는 놈이 있죠. 블로 리액터는 그들의 용량이요 500 kVA 넘고요. 15,000 kVA 미만이라면 반드시 무슨 고장을 보호해야 되냐면 내부 고장과 그 다음에 과전류에 대한 사고에 대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들의 용량이요 15,000 kVA 이상이 되는 순간 내부 고장에다가요 그 다음에 과전류와 하나 더 과전압까지 보호해야 돼요. 이것들은 이제 계정기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동기조상기가 돼요. 이 동기조상기는 15,000 kVA 이상부터는 내부 고장에 대한 보호 대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건 뭐냐면 바로 두 번째 테마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92번에 조상설비에 조상기 내부에 무슨 고장? 내부 고장이 생겼을 때 이를 보호하도록 이제 해야 되는 용량의 범위 기준을 물어본 거죠. 얼마가 된다? 15,000이 되겠다. 라는 얘기예요. 그냥 요거는요, 솔직히 이제 그냥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 그냥 기술 기준에서 동기조상기에 대한 용량 물어보면 무조건 15,000이 정답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 요거 전력용 콘덴서나 블루 리액터에 대한 그 부분의 문제도 있으니까 조상설비와 관련된 보호장치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어요. 그래서 92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9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선용 안테나에 대한 시설 기준이 돼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두 가지가 출제됩니다. 무선용 안테나의 시설 기준이라고 해볼게요. 자, 첫 번째가요. 설치 목적을 물어봐. 무슨 목적? 이거 설치 목적. 네. 이 무선용 안테나, 이제 감시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무선용 안테나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도 보면,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 카메라가 도대체 뭘까? 이것은 뭐 신호가속도 아니고, 그 다음에 교통 측정하는 것도 아니고, 방범도 아니고, 중량 측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거 뭐예요? 말 그대로 감시란 말이에요. 왜 감시래요? 자꾸 그 부분에서 사고가 집중되거나,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사고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 뭐예요? 사고를 예방하는 거야. 근데 사고를 예방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바로 감시죠. 미리 뭐예요? 이 사고의 징후가 포착이 됐을 때 사고가 나기 전에 먼저 가서 그 사고의 어떤 이제 이 발단이 되는 그 부분을 제거시키는 거죠. 자꾸 그 부분에 사고 나니까. 그래서 무선용 안테나의 설치 목적은 뭐냐면 전선로 주위를 감시합니다. 물어봐. 무선용 안테나를 설치하는 목적은 전선로 주위를 감시하는 목적이고요. 두 번째가 지지용 지지물의 안전율이 물어봐요. 그냥 지지물의 안전율이라고 할게. 무선용 안테나를 지지하는 지지물의 안전율을 물어보는데요. 얼마가 되냐면 1.5가 됩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자 갑시다. 무선용 안테나를 지지하는 철탑의 기초 안전율은 얼마가 된다? 요거 이제 안전율 물어본 거죠. 얼마? 1.5가 되겠네요.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죠.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 94번이 되겠습니다.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비종 철주나 각도형은 전선로 중에 몇 도를 넘는 수평 각도를 이루는 곳에 사용하는가? 요게 이제 저는 그냥 이제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나 철탑 다 똑같은데요. 그냥 이제 종류를 좀 보면 94번이죠. 94번. 그냥 저는 철탑의 종류다라고 먼저 볼게요. 근데 이제 각도형이나 그런 이제 이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이제 철탑의 종류 다 똑같은 얘기인데, 첫 번째가 보면 저희가 뭐가 있냐면 직선형 철탑이라는 게 있어요. 직선형. 직선형. 이 직선형은요, 수평각도 3도가 됩니다. 수평각도 3도 이하인 지역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이 스트레이트 타워 이렇게 부르는데 A형 타워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각도형이 돼요. 각도형. 수평각도 몇 도가 되냐면 3도를 초과하는 계수에 적용합니다. 예. 정확히 표현하면요, 3도에서 20도 이하짜리가 있고요. 시험에 안 나와. 그 다음에 20도에서 30도, 그러니까 20도 초과하고 30도 이하인 놈이 있어요. 두 가지 타입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류형이라는 게 있어요. 인류형. 이건 인류한다야. 인류 또는 억류한대. 예.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장력 조절하는 놈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 인류형은 지지물이 시작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지지물로 시작하면요, 끝나는 지지물도 A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지물의 시작점과 끝점에서 설치해 줍니다. 예, 인류 또는 억류한다. 자, 밑에 이제 저희가 내장형이 있어요. 이게 좀 이제 쓸 얘기가 좀 있기 때문에 내장형. 요것은 불평형 장력이 가해진다든지, 보통은 이제 경관의 차가 크다. 또는 그쵸? 예, 직선형 철탑이 연속해서 몇 기? 10기 이상 되면 10기 이하마다 그쵸? 1기씩 건설하죠. 설치하고 마지막 불평형 장력 가해진다 이런 얘기 나올 때도 뭐가 된다? 내장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보강형인데, 직선형 철탑에 이제 보강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 철탑의 종류도요, 이제 실기에서 물어보니까 요 정도 정리는 좀 하셔야 돼요. 이거 빼고. 네. 그래서 직선형 철탑은 몇 도? 3도 이하. 그 다음에 각도형은 3도 초과. 그 다음에 인류형은 인류 또는 억류한다. 내장형은
경관의 차가 큰 곳이나 직선형 철탑이 연속해서 몇 기, 10기 이상 되면 10기 이하마다 내장형 애자 장치를 한 내장형 철탑을 이제 이 한 기씩 건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평형 장력이 가해진다. 뭐 이런 얘기 나와요. 내장탕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문제는요,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비종철추의 각도형이죠. 각도형은 몇 도를 초과한다? 3도를 초과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으로 해설할 수 있습니다. 요 부분은 근데 이제 그 실기에서 종류도 물어보고 수평각도 이제 각도형은 예를 들어서 이제 산업기사 문제를 기억해요. 실기에서 각도형은 수평각도 몇 도를 초과하는 곳에 사용하는가? 3도가 되죠. 그래서 직선형은 A형 타워, 각도형은 B형 때에 따라서 C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류형은 D형 타워라고 그래요. 실무에서. 그 다음에 내장형을 E형 타워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보강형은 저도 따로 이제 배워본 적은 없는데, 뭐, 전로의 직선 부분을 보강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종류까지 5개 물어보는 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종류로는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면, 이제 3번으로 해서, 2회에 2019년도 2회, 그러니까 2회죠, 2회. 이때에는, 이제 삭제되는 문제가 좀 많이 나와갖고요. 문제가 94문제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뭐를 버리고 뭐를 봐야 될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2회 문제 1번으로 옵시다. 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 기준인데, 기계기구의 지표상 높이 있죠? 무조건 해야 됩니다. 고압일 때 C가지 왜냐, C가지냐, 특고압이냐 있죠? 4.55 이렇게 했잖아. 무조건 해야지. 자, 82번 그냥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는 버리자. 자, 83번 전동기 과부하 보호장치의 생략 조건인데, 이제 이 와트수랑 그 다음에 보호장치 있었죠? 좀 특이하게 0.2kW 이하일 때와 단상의 것으로 16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하거나 20A 이하의 배선용 차단기 보호인데 15A에서 16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이 좀 특이했었죠. 근데 꼭 해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84번, 이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 있죠? 무조건 해야지. 정리 싹 해드렸죠. 85번 지중전선로에 대한 그 직전 매설식에 대한 기준인데요. 무조건 해야죠. 자, 86번, 발판 볼트의 최소 높이도 역시 무조건 해야죠. 이건 이제 주는 문제니까. 자, 그 다음에 옥상전선로, 87번 옥상전선로의 시설 기준인데, 역시 이것도 꼭 하셔야 돼. 예, 자, 그 다음에, 88번, 가공지선의 시설 기준 있죠? 무조건 해야 돼. 빈출입니다. 89번 탄행식 변압기에 관련된 이제 그 변압기 시설 기준을 물어본 거죠. 89번도 꼭 잡아야지. 자, 90번. 요게 이제 잘 출제되지 않았는데요. 근래에 좀 보면 잘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버리질 이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걸 제가 이제 표로 좀 정리해 드렸는데 어쨌든 꼭 기억하자. 자, 91번. 지선은 이제 무조건 버릴 게 없죠. 양념치킨과 같은 존재. 자, 그다음에 92번. 조상 설비에 대한 보호 장치인데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조상 설비는 이제 무효 전력을 조절하죠. 그래서 요놈들이 이제 블루리액터 전력용 콘덴서는 같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기조상기 나오면 무조건 15,000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꼭 정리해드린 거 다 기억하시고 93번 무선용 안테나 여기 있죠. 요거는 이제 그 설치 목적과 그 다음에 안전율, 이 무선용 안테나를 지지하는 지지물의 안전율 2가지 꼭 기억하자. 그 다음에 94번 이제 그 직선형, 각도형, 인류형, 내장형, 보강형의 특징들 있죠. 뭐 보강형은 별도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좀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이제 정리를 해드렸는데 어쨌든 이제 요 정도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이제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요때는 좀 출제가 그 이제 이 개정되는 문제가 많이 나와서 어쨌든 문제가 좀 이제 6문제가 없어졌네요. 자,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이제 저는 여기서 물러가 보고요. 아무튼 이제 제가 별도로 정리해드린 부분까지 이제 다 기억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제 싹 다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이제 고맙고요. 저는 물러가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